안녕하십니까. CC클래스의 로빈 코치입니다. 오늘은 경력직 채용 이후에 적응을 빨리 하게 하고 성과 빨리 내게 하는 거, 이거 궁금하시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직에서는 원래 가장 좋은 것은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과 역량이 늘어나서 회사 내에서 성장하는 게 제일 좋죠. 모든 경영자가 그거 원합니다. 그런데요, 언더백 기업들은 당장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들을 좀 선호하죠. 웬만하면 우리 회사보다는 좀 더 큰 회사에서 조직을 경험한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대기업에서 팀장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 원합니다. 그래서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나 혹은 연봉을 좀 더 많이 줘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경력직이 최초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하고 본인의 원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역할과 기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입사를 확정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성과는 이겁니다.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본부장을 채용하거나 영업팀장을 뽑는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3개월 후에 요 정도 당신이 파악하는 거고요, 6개월 이후에 요 정도 성과가 나는 겁니다를 채용하기 전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사 첫날 반드시 미팅을 통해서 제가 당신은 지금 팀장으로 들어왔고 과장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기대하는 영역은 팀장으로서 기존 고객에 대한 객단가 이거 관리하셔야 됩니다. 신규 채널 오픈하셔야 됩니다. 팀원들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대하는 역할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이야기하려면 경영자가 먼저 이 경력직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안 되면은 첫 단추가 좀 이상해집니다. 두 번째, 성과에 집중하는 겁니다. 경력직 채용하는 거, 우리가 회사 내에서 성품 키워주고 학습하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닙니다. 성과 내라고 채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력직을 뽑은 이유는 뭔가 그 역할에서 성과를 위해서 채용했기 때문에요. 그 성과를 잘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나머지 약간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안 맞거나 기존 직원들과 조금 갈등이 있거나 경비 정산 방식이 좀 잘 안 맞거나 아침에 출근하는데 원하는 대로 출근이 안 되거나 일하는 방식이나 보고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거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도가 불량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과를 내왔고 그 정도의 경력을 가졌다면 그가 일하는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소에 집중하기보다는 원래 그와 내가 합의한 역할에 있어서 성과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반대로 태도도 좋고 경영자랑도 잘 맞아요. 근데 성과가 안 나오고 원했던 기대한 게 안 나와요. 그러면 태도 좋다고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신입사원 아닙니다. 연봉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최초 3개월 혹은 1년 동안에는요, 그가 원래 내기로 했던 그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가,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인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입사원이나 초급사원은요, 일하는 방식까지를 가르쳐주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벌써 과장, 팀장, 부장, 본부장급은 그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일하는 방식이 이미 결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치꼬치 경영자의 성과를 냈던 방식, 경영자가 과거에 이 일을 해오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성과를 내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그가 그 이전 경력을 통해서 성과를 냈던 방식과 충돌되면요, 그거 바꾸려고 하다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할 거면 초급사원 뽑아가지고 가르치면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라든가 일하는 방식, 성과를 내는 방식, 내가 영업을 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영업의 성격이 맞지만 이 친구는 보니까 준비도 없이 나가는 것 같고 관계 영업하는 것 같고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 뽑아서 기대했다면 그 일하는 방식을 존중해 주면서 하는 게 좋고요. 다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나더라는 커뮤니케이션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역할에 집중, 성과에 집중, 방법은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초의 한 달 혹은 3개월 가면서 성과를 내는 징조들이 보이면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경력직 입사를 하더라도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빨리 헤어지되 뭐에 포커스를 하셔야 되는가? 성과에 포커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경영자가 성과는 잘 나지만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성과는 잘 나지만 우리 회사의 어떤 문화적이랑 좀 잘 안 맞아요. 성과는 잘 나지만 기존 직원들과 갈등이 심해요.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고민하실 거면 그냥 초급사원 뽑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쯤이면 물론 필요하고 핵심 가치와 관련돼서 지켜야 될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 경력직은 채용하기 전에 혹은 첫날 역할 집중하셔라. 추이를 볼 때는 성과에 집중하셔라. 일하는 방식은 최대한 그가 일이 와서 성과를 냈던 방식을 존중하면서 가시는 것. 이것이 경력직이 초기에 회사에 적응하고 성과를 내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데 필요한 요소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C클래스의 로빈 코치였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